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지리산에는 천여 종의 식물자원과 멸종위기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지난 30여 년간 폭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 지역이 복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가 우려됩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나무와 풀이 무성한 산비탈에 기다란 흉터처럼 헐벗은 자국이 있습니다. 2007년 산사태가 나 땅이 패고 완반이 노출된 곳이 8년째 이런 상태입니다. 폭우나 태풍 등으로 지리산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지역은 모두 46곳. 지리산의 고산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어서 환경 보존 가치가 높아 하루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목이라든지 누향나무 이런 것들이 서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한 빨리 복원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지금도 늦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리산에서 산사태가 난 곳은 17만 5천 제곱미터. 하지만 이 가운데 복구된 곳은 15,000제곱미터로 전체 피해 면적의 10%에도 못 미칩니다. 나머지 피해 지역은 급경사에다가 탐방로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는 등 복구 여건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치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또 최소 2-3년이 걸리는 복원 작업을 위해 장비를 운반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여 종의 식물 자원과 희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 전문가들은 산사태 피해 예방과 함께 적극적인 복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을 통제하던 지리산 종주 능선을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탐방객들에게 산불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야간 산행이나 샛길 출입 등 불법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주하는 택배 물량을 급박하게 처리해야 하는 택배 기사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다툼에 휘말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대출금을 갚기 위해 2년째 택배 배송을 하는 46살 이모 씨. 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일주일 넘게 병원 신세입니다. 아파트 단지 도로에 택배 차량을 정차했다가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차 안 빼준다는 이유로 내진탕하고 눈에 맞아가지고 눈에 이제 안쪽에 출혈이 있고요. 나가는 것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두려워요. 택배기사 50살 한모 씨는 경비실에서 주민과 다투다 밀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빨리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항의받다가 싸움이 된 겁니다. 신문을 가는데 또 전화를 또 안 받더래. 거기 일하는데 또 좋았어요. 일하는데 하시라고. 또 안 나가니까. 밀어가지고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택배기사의 임금은 일당이 아닌 배송 한 건당 수수료 700원 안팎으로 계산됩니다. 잇따르는 고객 항의에 배송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으면 수입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가 낮으니까 노동 시간이 너무 길단 말입니다. 고객한테 응대를 잘해라. 해놓고 사측에서 무조건 우리 기사들한테만 덤탱이를 씌우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우리 기사들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지난해 택배 물량은 16억 2천만 상자. 해마다 8%씩 성장하고 있지만 고객 갑질과 낮은 임금으로 택배 기사의 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진해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과 신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고 가로챈 혐의로 32살 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6일부터 최신 스마트폰이나 유명 브랜드 수입 신발을 인터넷에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려 구매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가로채는 수법으로 10명으로부터 모두 3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경찰서는 사찰과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45분쯤 통영시 미수동의 한 사찰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 1,280만 원을 훔치는 등 통영과 창원, 포항 지역 종교시설에서 6차례에 걸쳐 1,37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사찰 법당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로 45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만취 상태에서 창원시 회원동의 한 사찰 법당에 침입해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7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잘 나가던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최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원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비교적 우리나라 어선의 진출이 적은 인도양이 새로운 어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4위권인 우리나라 참치잡이. 연간 참치 어획량 3만 톤의 90%가 태평양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태평양 해역 어획쿼터 축소와 규제 강화로 원양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안으로 미개척 어장인 인도양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1996년 가입한 인도양 참치위원회 연례회의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32개국 200여 명이 참석해 인도양 참치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에 대해 논의합니다. We hopefully will look at a number of proposals that we presented on the table on how to better manage the stocks of the Indian Ocean. 인도양은 유일하게 어획쿼터가 아닌 어선 톤수로 규제하고 있는 해역으로 앞으로 3, 4년 사이 어획쿼터가 설정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참치 어획량의 5%에 불과한 인도양 어획량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양제회의도 하고 다자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연안국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태평양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인도양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루오션 인도양을 개척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오늘은 건조한 대기를 촉촉하게 적셔줄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낮 12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집중되겠고요. 강우량은 10mm 미만으로 비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비구름으로 변하겠는데요.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의 아침 기온 포근하게 출발했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이 13.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1도, 밀양이 22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한낮 기온이 모두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고요. 오늘 남해상에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내리는 비를 금비라고 하는데요. 이번 금비는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주춤할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부 체납 약속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의령의 관정 이종환 명예회장의 생가가 다음 달부터 무료로 개방됩니다. 관정 생가는 2012년 말 완공됐지만 그동안 개방되지 못했습니다. 의령군은 이종환 교육재단이 생가 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동안 건물 사용 승인을 불허했지만 지난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올해 1분기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율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앞질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은 140만 4,9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19만 6,946명에 비해 17.4% 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율 각각 16%와 8.6%보다 많습니다. 창원에서 전기차를 구입한 10명 중 8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2013년과 지난해 전기차를 산 130명을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86.7%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주변에 전기차를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23.5%가 주행 가는 거리가 짧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김해시가 일자리 3만 개 확충과 국제안전도시 건설 등을 주 내용으로 민선 6기 시정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해시의 시정종합계획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와 240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일자리 3개를 만들고 장유노인 종합복지관과 건강관리 통합지원센터 등을 설립해 WHO 국제안전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의 민간단체와 교사, 학생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빠르게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제비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은 다음 달 15일부터 2주 동안 교사와 학생, 민간단체 관계자 60명이 참여해 경남 지역 18개 시군에서 제비와 제비집 밀도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해 현행 보육료 지원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남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24일 경남도의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현행 아동별 지원 방식은 아이의 결혼이 발생할 경우 교사 인건비를 보존할 수 없다며 아동별 보육료 지원에서 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임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김해시 풍류동 일대 44만 제곱미터에 1,960여억 원을 투입해 메카트로닉스와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석임의 일반 산업단지 공사를 다음 달 시작해 오는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석임의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부산과 창원을 잇는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입장 유보 방침에 대해 경남도의회가 다음 달 6일까지 답변 시한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답변 유보 기한은 의장단 회의를 거친 후 공식 발표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전날까지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는 중재안 유보에 대해 내부에서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양 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의회로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입지가 내년 총선이 끝난 5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남북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용역기관을 입찰한 결과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은 다음 달 용역에 착수해도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신공항 입지 용역 결과는 내년 4.13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 경남의 땅값이 0.47%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올라 평균 0.48% 상승했고 경남은 전국 평균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제주와 대구 땅값이 각각 0.7%씩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부산과 광주, 전남, 경북 등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플로리스트 김필자 개인전 화예조형 오부제의 발견이 오늘까지 창원갤러리 필에서 전시됩니다. 극단 객석과 무대의 코미디극 행복한 가족이 내일 밤 8시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4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공감소통을 위한 이 콘서트를 다음 달 10일 오후 3시부터 창원 상남 분수광장에서 개최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